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냅시드를 통해서 야경 사진을 보정해보는 방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시기도 힘들고 사진 찍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집 앞 어디인가라도 나가시면 이 정도 야경을 담으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서 한번 보정을 해보실게요. 자, 일단 스냅시드에서 사진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하단에 도구를 눌러봅니다. 도구에는 참 다양한 도구들이 많죠. 그래서 기본 보정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보정을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 보정을 들어간 상태로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다양한 도구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저는 보통 분위기부터 해주는 편이에요. 사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분위기부터 한번 만져볼게요. 그래서 분위기를 올려도 보고 낮춰도 봅니다. 다시 올려보시고 낮춰보시면 사진의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대체로 분위기를 올려주는 쪽은 그쵸? 보이는 빛들이 더 화려하게 잘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분위기가 낮아지면 보이는 빛이 좀 어두컴컴하게 안 보이고 칙칙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자, 이 현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빛의 영역은 잘 보이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분위기를 올려주시게 되면 잘 안 보이는 영역의 빛을 잘 보이는 영역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화면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찍었는데 원본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칙칙하다. 그러면 분위기를 올려주시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올려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분위기 다음에는 분위기 바로 밑에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고요. 자, 하이라이트에서도 한번 오른쪽엔 좀 밀어봅니다.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면 대체로 여기 하늘 쪽과 그 땅의 조명이 밝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를 낮춰주면 하늘 쪽과 조명 쪽이 모두 어두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땅 쪽에 조명이 좀 화려해지는 게 좋아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음영은 어두운 부분의 밝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영을 올려보시면 그쵸? 역광으로 나와서 칙칙했던 건물들이 다 화사하게 살아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음영을 낮추시면 어두운 부분이 더 새까매지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건물도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음영을 살짝 높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한번 대비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 있고요. 그래서 대비를 가셔서 대비를 올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이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간다. 말이 어렵다면 사진에 힘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장이 세지죠. 그에 비해서 대비를 낮춰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감성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날 수가 있어요. 저희 야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명한 쪽의 표현이 좋기 때문에 대비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채도인데요. 채도는 색의 농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채도를 올리시면 찍혀있는 색들이 다 진해진다 보시면 되고, 채도를 낮춰주시면 찍혀있는 색이 연해지다가 이제 100까지 가면은 흑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야경이죠. 그래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제 저는 따뜻함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뜻함을 올리시면 사진이 노래져요. 자, 이거는 하늘에 있는 노을 빛깔에는 좋은데 아무래도 야경이 누래지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긴 힘들죠. 그래서 야경에는 대체로 따뜻함을 살짝 낮춰주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려요. 오케이, 됐고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밝기로 가셔서 밝기를 조금만 더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밝기를 찾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 정도면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V자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구를 한 번 더 눌러서요. 선명도라는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선명도. 들어가셔서
일단 선명하게라고 있어요. 선명하게를 먼저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를 통해서 전체 선을 더 날카롭고 또렷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명하게 좀 키워준 다음에, 근데 너무 올리면 이렇게 좀 거칠거칠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올리지 마시고 거칠어지지 않을 만큼만 살짝만 해주시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구조라는 부분을 한번 보실 건데, 구조는 윤곽선의 대비입니다. 선과 선 사이의 형태적인 대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구조를 올리시면 장점은 좀 입체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저희 건물 쪽 보시면 건물이 더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를 올리시면 단점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먼지처럼 거무튀튀한 계단 같은 현상이 보이거든요. 자, 이런 계단 같은 현상은 역시 이제 사이의 대비가 진해지다 보니까 이 계단 같은 형태도 뚜렷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일단 봅니다. 땅 쪽을 봤을 때는 구조를 좀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올렸더니 입체감이 살아나고 어느 정도 화질이 좀 선명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늘 쪽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구조는 적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보시냐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종이 2장에 화살표 그려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그걸 누르면 5개의 버튼이 뜹니다. 네 번째 수정 단계 보기를 가시면 저희 선명도라는 메뉴가 두 번째에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눌러서 두 번째 분 모양 아이콘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이 브러쉬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수정 단계 보기 안에서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내가 칠하는 부분에만 이 보정 방법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질을 끌어올린 건 하늘에는 안 좋고 건물에는 좋기 때문에 해서 건물 쪽에 입힐게요. 그래서 이렇게 땅 쪽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그럼 좀 빨개지는 효과가 있죠. 두 손가락을 확대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빨갛게 칠해진 게 어떤 효과냐면 쉽게 말하면 칠한 부분을 빨갛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빨갛게 칠한 게 아니라 칠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 개념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부분들을 크게 막 엄청 티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늘에 너무 걸치지 않을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칠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여기 한 번만 칠하고 좋습니다. 자, 눈 한번 꺼보시고요. 그러면 요거 칠하기 전과 칠한 후 화질이 조금 달라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V자 누르면 지금 했던 선명도가 땅에만 들어갑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하늘도 한번 부드럽게 해볼게요. 다시 선명도를 들어가셔서 이번엔 구조를 좀 낮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계단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구조를 낮춰주시면 굉장히 또 뭉개지고 연해집니다. 즉 형태만 남죠. 그라데이션만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낮춰주시는 걸 추천해요. 대신에 달의 화질에 의해서 선명하게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낮춰주시고 선명하게 좀 올려주시면 달은 또 또렷하게 남아있죠. 몇몇 구름과 함께.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입히면 될까요? 이번에는 그쵸, 두 번째 선명도를 분 모양을 들어가서 하늘을 중심으로 칠해줍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칠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확대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칠했던 부분의 반대 부분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쓱싹쓱싹 한번 가봅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눈 한번 꺼보시고 큰 이상 없으면 V자 누르시고, 그럼 하늘이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 정도가 기본 작업입니다. 일단은 원본과 한번 중간에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원본, 요게 이제 1차적인 보정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저장을 하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낼 거기 때문에, 자, 도구를 한번 더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땅 쪽에 녹색기가 살짝 거슬려요. 그래서 이 색온도 틴트 중에서 틴트를 좀 올려볼게요. 그럼 녹색기가 좀 빠지는 거 보이세요? 마젠타가 들어가면서 녹색기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색을 좀 잡아주시고, 그죠?
적당히 색을 조금 잡고요. 예. 이 정도 잡아놓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색과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원하는 색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브를 한번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커브 들어가시면 자, 우리 하단에 두 번째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5개의 버튼이 새로 뜨거든요. 여기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요 세 버튼만 잘 기억하시면은 색감을 원하는 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양쪽 끝에 점이 하나씩 찍혀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선의 정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 새로 찍은 점과 기존의 점 사이에 하나씩 더 찍어주세요. 그럼 총 3개의 점을 찍었고 이 3개의 점을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의 색감을 원하는 대로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색을 만지고 있고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이제 새로 찍은 점 3개를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새로 찍은 점 중에 가장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점으로선 올리거나 내려볼게요. 어디가 변하는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지금 빨개지고 빨간색이 빠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사진에서 밝은 영역에 빨간색을 넣거나 빼는 게 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노을 빛깔을 만져주실 때 좋겠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도 한번 만져보시고 중간 부분 만지시면 어디가 변하는지 체크합니다. 보시면 야경 쪽이 대부분 이 중간 밝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경 쪽에 이걸 넣을지 뺄지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저는 조금 뺄게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찾으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단순한 위아래가 아니라 돌려가면서 찾아보세요. alright?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빨간색의 분포는 이 정도 했고요. 아까 동그란 버튼 눌러서 녹색으로도 넘어갑니다. 역시 3점을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녹색 올리거나 빼보시면 어떻죠? 뭔가 그 파스텔 톤의 노을 빛깔이 난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살짝 낮춰주시면 그래서 빛깔 표현에 도움이 되겠죠? 역시 이제 중간 부분도 올리거나 낮춰보시면 와, 확실히 이 사진은 녹색이 좀 많이 찍혀있는 사진 같아요. 올리거나 빼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 이런 톤 원하시면 하셔도 돼.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보이는 수준으로 만족하시고 역시 어두운 부분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갑니다. 야경은 파란색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올리거나 낮춰보시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밝은 영역은 크게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중간 영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돌려봅니다. 어두운 영역도 한번 돌려보고요. 제가 말이 없다는 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커브 전과 커브 후를 비교해 보시면 노을 쪽이 조금 더 핑크빛을 띠고 있고 건물 쪽이 훨씬 더 시원해지는 효과를 얻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뭐 밝기 커브도 만지실 분들은 만지시는데 저는 밝기 커브에서는 뭐 큰 조절을 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살짝만 좀 띄워주는 느낌을 주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야경 사진 살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늘과 땅의 선명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제 취향에 따른 거지 필수 부분은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좀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본과 실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쵸? 보정할 맛 나죠. 자, 그래서 완성된 사진은요,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오케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정한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꽤나 차이가 느껴진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솔직히 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떠나셨던 어떤 여행 사진들, 그런 좀 야경 사진들 이런 식으로 보정해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제가 만진 어떤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기본 보정 같은 데서 이런 숫자들, 근데 이런 숫자들을 꼭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사진마다 다르고 찍은 카메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따라 하실 게 아니라 이 느낌을 우선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야경에는 꽤나 나쁘지 않구나, 좀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쿤이었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랜선으로 떠나는 보정 여행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